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국제은행, 국제결제은행,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조사하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SI 입장에서도 밝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AI 투자를 과거의 철도, 미국의 철도, 운하, 전기, 닷컴과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투자 과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기술 혁신이다. 철도 마찬가지죠. 마차로 움직이던 이동수단이 철도, 증기기관이라는 기술 혁신, 또 운하, 전기, 닷컴도 마찬가지고 기술 혁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죠. 생산성이 향상되어진 것은 맞아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하지만 틀린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자본이 상업적 수익보다 빠르게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 상업적인 수익보다 빠르게 집중이 되었던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투자 축소가 경기 침체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IMF에서도 이게 입장이 나왔었는데 IMF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BSI보다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보면 AI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시장 집중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닷컴 버블 당시의 역사적 최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위험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시절에는 거의 우후죽순이었죠. 우후죽순. 누구나 도메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그 닷컴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누구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닷컴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투자의 과잉 투자 논란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최근에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차근히 살펴보면은요. 2025년 제가 1월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딥시크가 공개가 되면서 야 이러면 엔비디아의 고가의 GPU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굳이 그 고가의 GPU를 쓸 필요가 있겠어? 라는 의문이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죠. 야, 저가형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GPU, HBM 그 2025년보다 지금 더 필요성이 커졌죠. 그리고 올해 6월이죠. 3월에 구글 터보콘트 AI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로 줄인다라고 해석이 됐지만 줄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메모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더 많이 추론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이 처음에는 잘못 해석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소캠 축소 이슈. 이게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테크 전문 분석하는 기관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낸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잘못 해석이 된 부분이다. 소캠이 축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광 연결, 또 SSD 이런 부분이 또 증가될 수 있다. 낸드가 또 더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런 보고서 시장에서는 항상 언론 매체에서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다 보니까 좀 와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메타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 진출 모색, 이게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설명을 드릴 때,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사실 근데 수익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호실적 발표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실적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없는 메타는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실적 발표 나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투자한 대비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수익 창출 모델이 없다 보니까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었고 바로 이어서 메타가 자체 설계한 비스타라 ASIC 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좀 작게 다루어졌어요. 시장, 우리 국내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좀 작게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밖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만 있는 게 아니에요. CPU도 있습니다. CPU에 GPU 같이 다 이제 붙어 있는 구조인데 메타는 이 부분에 있어서 GPU, HBM에 붙어 있는 메모리가 아니고 CPU에도 메모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격이 비싼 DDR5가 아닌 DDR4, DDR4를 갖다가 지금 급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처리, 그것은 DDR5로 하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조금 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처리, 그 부분은 DDR4로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형 맞춤 제작 칩, ASIC 칩, 비스타라를 공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보 컨투어와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DDR4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또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항상 시장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이제 상승을 해야 수익을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숏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숏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야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점. 제가 이거를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설명을 드렸어요. 1시간 넘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시장에 제공이 될 겁니다. 이런 변수. 이런 변수는 시장에 계속 제공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정점을 찍겠죠. 메모리 가격, 메모리의 공급, 수요 이런 부분들 이제 정점을 찍고 또 하향 안정화되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과연 그 시점이 2026년 하반기냐 아니면 2027년이냐에 대한 논쟁.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27년 상반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AI 빅10 10종목을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엔비디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미국 주식도 보여드리고 선물 지수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 6,800억 달러입니다. 4조 6,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7,000조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근데 보시면 2024년, 사실 2023년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2024년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상승 추세가 깨졌나요? 아직 멀쩡합니다. 아직 멀쩡하고요. 중간중간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지만 과매수 신호의 이 추세 하단선 아직 엔비디아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을 받고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 아직은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체
자체 칩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HBM도 지금 중요해요. HBM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문형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ASIC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의 포커스를 좀 옮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7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빅 1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8위, 7, 8위 정도 해요. 7, 8위 정도. 네, 시가총액이 1조 400억 달러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엔비디아 보시면 완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적당히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확인이 되시죠.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9월 달입니다. 25년 9월 달. 25년 9월 달에 과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서 급격하게 26년에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가격이 문제예요.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어지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 3%예요. 이번 주 마이너스 3%. 하지만 이번 달 월봉 차트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20%예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0%대죠. 이번 달. SK하이닉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ADR 상장 앞두고 있는데 마이너스 20% 오늘 주중에 찍었어요. 마이너스 20%.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 있다. 확대돼.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면 월봉 기준으로 이제 과매수 신호가 풀려요. 과매수 신호 풀리면 조금 더 아픈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죠. 변동성이 확대되어져 있고 종목을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떻게 매수를 해가야 할지 또 손절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정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상승 레이더 시스템 주로 운영하고 있는 TG1,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TG1 모델과 TG30 정 모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단기, 중장기, 또 기회, 포착, 신호 포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 정말 많이 망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정말 진짜 기회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금 비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손절한다기보다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가고 또 제 신호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TG30 정 신호 포착 종목들로 또 어떻게 보면 단기 공략, 집중, 핵심적인 가격에서만 집중 공략을 하시면서 또 손실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회를 저와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켓 위너에서 한 2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서부터 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2달여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 좋은 시장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두 모델, 특히 단기 모델 TG30 정 모델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누적 수익 273%의 누적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되어지는 증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더 집중을 해서 시장 대응, 종목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용히 수익을 쌓아가는 테마주 아니고요. 시장에서 또 소외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제가 기회를 같이 만들어드리고 잡아드리고 또 끌어드리고 밀어드리고 그런 파트너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변동성을 주고 있는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과의 싸움에서 지금은 숏 포지션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장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뉴스들 보면 어디에서 데이터 센터 취소됐다. 이런 기사 한번 뜨면은 주가 또 출렁거리죠. 근데 이 버블이 아니다라는 부분은요.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취소되는 부분은 26년에 한 것이 아니고 27년, 8년 그리고 그 지역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거세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AI에서 추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어지고 있고, 또 기업용 AI 에이전트가 또 제시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 6월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나왔죠. AI PC 그리고 엣지 AI 이런 부분, 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어차피 가정용 서비스,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추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론. 학습을 하고 또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료 AI. 의료 시장에서도 의료 로봇 해가지고 계속 진단, 수술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요. AI가.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AI 인프라. 이번에 현 정부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각 국가별로 결국에는 AI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왔어요. 비교. 닷컴 버블 때랑 현재의 AI 시장의 다른 점과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투자의 집중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인터넷 통신, 기업의
자금이 집중됐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과 통신, 이 진입장벽은 산업의 진입장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진입장벽이 낮았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의 빅테크 AI 반도체 자금 집중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투자의 주체가 적자, 돈을 벌지 못하는 스타트업 통신사들이 주요 투자의 주체요. 반면 지금은 현재는 현금 흐름이 강한 빅테크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적자가 아니다라는 소식, 결국에. 수익성 있고요. 인프라 투자, 핵심 위험, 재무 구조, 시장 집중도, 밸류에이션, 투자의 위험까지 제가 꼼꼼하게 비교를 했는데 주요 기업 매출 이익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GPU,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 확대 꼭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AI 수익화보다 설비 투자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설비 투자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나중에 이제 차입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제기가 되는 것이고 AI 빅테크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소수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것은 좀 비슷합니다. 과거에 조금 비슷한데 높은 수준이나 닷컴 정점보다는 낮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 되나요? 그렇지 않죠. 6배 수준입니다. 6배 수준.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을 뿐이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대 뭐 고평가들을 밸류에이션은 절대 아니죠. 이제 그 이하 이제 다른 종목들이 과대 포장이 돼서 올라간 종목들은 있을지언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고평가는 아니다. 다만 빠르게 올라왔고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리밸런싱, 비중을 조절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았고요.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구분을 했으면 좀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요. 기회, 위기 속에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데일리 온 파트너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현금 비중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현금 비중을 잘 마련을 하셔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고 그 기회를 제가 잡는데 일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